여러분께서 꼭 알아주시길 바라는 일본의 공적 연금 개요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3개 장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첫째, 일본의 공적 연금 제도란 어떤 것인가? 둘째, 20세가 되면 해야 하는 국민연금 가입 절차. 셋째, 연금 제도에 어떤 수속을 하면 좋은가에 관해서입니다. 여기서는 공적 연금 제도의 개요 등 기본적인 내용에 관해 설명합니다. 공적 연금 제도란 연로해졌을 때,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집안의 기둥이 사망했을 때 등 그런 분들의 생활을 일하는 세대 모두가 지원하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그럼 모두가 함께 서로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공적 연금 제도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모두란 국적을 불문하고 일본에 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분이며 해당하는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에 더해 나라가 돈을 내어 연로한 분을 비롯해 장애가 있는 분, 생계를 책임지던 분이 사망한 분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을 채용하였습니다. 이 구조를 사회보험 방식이라고 합니다. 공적 연금 제도는 현재 현역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로 연금 수급자를 지원하는 세대와 세대의 지원, 세대 간 보양을 기본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연금의 재원에는 보험료 이외에 세금도 사용되고 있어 나라도 지원자의 하나가 되어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적 연금 급여에는 3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령연금입니다. 원칙적으로 65세 이후에 국민연금에서 평생 노령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생연금에 가입하신 분은 노령 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후생연금 모두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두 번째는 장해연금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국민연금에서 장애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생겼을 경우 후생연금에 가입하고 계신 분은 장애 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족연금입니다. 생계를 책임지던 분이 사망했을 때 자녀가 있는 피부양 배우자 또는 피부양자인 자녀는 국민연금에서 유족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이 후생연금 보험제도에 가입한 경우는 유족 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만일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나 생계를 책임지던 분이 사망했을 때 젊은 분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생연금에 가입한 분을 제외한 20세가 된 분께는 일본 연금기구에서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로 가입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지가 도착하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공지와는 별도로 기초연금 번호 통지서를 보내드리는데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회사원이나 공무원은 제2호 피보험자인데 그들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는 제3호 피보험자에 분류됩니다. 제3호 피보험자가 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사업주가 일본 연금기구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 사시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분은 국적을 불문하고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의 공적 연금 제도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내야 합니다. 그러나 적은 수입 등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를 면제 혹은 유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면제 제도에는 보험료 전액이 면제되는 전액 면제 제도, 보험료 일부를 납부하고 남는 보험료가 면제되는 일부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유예 제도에는 학생이 아닌 50세 미만인 분의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납부 유예 제도, 학생이 재학 중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학생 납부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 납부 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납부 특례 제도는 소득이 적은 학생이 신청하고 승인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유예되는 제도입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유예 기간이 있으면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학생 납부 특례 제도는 매년 신청, 수속이 필요합니다.
거주하는 시청, 구청 또는 지역 관공서의 국민연금 담당 창구 혹은 연금사무소에서 수속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수속할 수 있습니다. 학생납부 특례제도에서 유예가 승인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 수급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A씨는 20세 때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하는 것과 동시에 학생납부 특례제도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대학생 B씨는 20세 때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했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학생납부 특례제도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학생은 대학교 3학년 때 여행을 갔다가 사고를 당해 심한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학생납부 특례제도에 수속을 완료했던 A씨는 장애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하지만 학생납부 특례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B씨는 장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학생이라 해도 납부 유예 제도를 제대로 신청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보험에 가입할 것입니다. 공적 연금 제도도 바로 이 보험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적 연금 제도는 고령자만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 기초연금을 수급한 사람은 일본에서 약 220만 명에 이릅니다. 긴 인생길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고나 질병 등의 설마는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태를 지원하는 것이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심한 장애를 얻었을 때 장애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일본 총 인구는 약 1억 452만 명, 그리고 약 220만 명이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 기초연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20세 이상의 약 50명 중 1명이 장애연금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따라 필요한 각종 수속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본에 주소가 생기면 시 구정촌 사무소에서 주민표를 작성한 후 국민연금 창구에서 가입 수속을 합니다. 가입 수속을 하면 기초연금번호 통지서가 도착하는데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회사에서 근무하면 후생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후생연금 가입 수속은 회사 담당자가 하므로 본인이 수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수속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 구정촌 사무소에서 합니다. 거주하시는 시 구정촌 사무소에 전출 신고 및 국민연금 자격 상실 신고를 제출해 주십시오. 귀국 시 연금 보험료 납부 월수에 따라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 보험료 납부 월수가 6개월 이상이며 연금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적이 없는 외국인께서는 일본의 주소를 소유하지 않게 되고 나서 2년 이내에 탈퇴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액의 대상이 되는 가입 기간 상한은 5년간입니다. 연금 제도가 복잡해서 잘 모를 때, 어떤 수속을 하면 좋을지 모를 때에는 살고 있는 시 구정촌 사무소 혹은 가까운 연금 사무소에서 상담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설명한 공적 연금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생이라도 20세가 되면 공적 연금 제도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어려울 경우 면제 또는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공적 연금은 세대와 세대의 지원입니다. 노령연금 외에도 만일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셨습니까? 공적 연금 제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의 의무인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모두가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모두가 서로를 지원합시다.